필기장 보고 얘기합시다. 알겠죠? 필기장 보고 그 유형 점검이나 하고 그거 틀린 친구들은 바로 저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필기장 보시면 이번에 어쨌든 그 경우의 수, 그죠? 경우의 수 한 단원에 대한 그 그냥 시험 범위니까 보통은 뭐 시험을 좁아서 알겠죠? 그 챙겨야 될 내용이 많지는 않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중요 유형 위주로만 체크해 보면 첫 번째 이제 배우는 게 원순열이죠. 원순열. 이게 특히나 앞쪽에 경우의 수 파트들은 아마 지금 이미 기본기 차이가 꽤 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위주로 쌤이 점검만 해보고 만약에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쌤이 이제 그 질문하시면 뭐 얘기를 하시면 추가로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순열을 배울 때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개념 뭐 n명을 원탁에 합치는 경우의 수 그렇죠? 요거는 뭐 바로 이제 n팩 나누기 n으로 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n-1팩이다. 여기 쓰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원순열의 기본형으로 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웃하는 거.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웃하지 않는 거, 그죠? 뭐 교대로 세우는 거, 마주 보는 거, 이게 기본 유형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더불어서 그 직사각형에 앉히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 앉히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가끔 반원이 나오긴 하는데 반원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알겠죠?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이 업되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예전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4명의 자리가 8개가 있는데 남자 4명이랑 뭐 여자 4명 각 변에 남자 1명, 여자 1명씩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전체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개입된 경우들. 알겠죠?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봐봐. 이 4명이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1명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패턴의 문제도 꽤나 모든 문제에 많이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얘는 풀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가냐면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4명이 있으면 이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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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나열하는 편이라서 알겠죠? 그러면은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을 한 명씩 짝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문제 상황 이해됐습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여기 그 남자 1명, 여자 1명씩을 이 네 군데 앉히는 거야. 상황은. 이해되겠죠? 그럼 그렇게 앉힐 때 뭐가 신경 써야, 뭘 정리해야 되냐면 남자 4명을 뭐 이제 A, B, C, D라 치고 얘를 뭐 X, Y, G, W라 치면은 이 4명과 이 4명은 한 명씩 짝은 지어야 되니까 같은 변에 쓸 거 아니야. 그러면 4명, 4명을 짝 짓는 경우의 수는요 그냥 4팩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4명을 그냥 자리라 생각하고 남자를 나이라는 개념을 하는 거지. 그럼 한 명씩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X, Y, Z, W라 치면 이렇게 같이 쓸 애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게 4팩인 거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4개의 덩어리를 여기 그 하나, 둘, 셋, 네 군데 자리에 원순열로 나열.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그룹들을 만약에 쌤 A, B, C 대문자로 표현하면요. 얘네들이 여기 서 있는 거지. 아직 앉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룹을 다 앉혀버리면 2팩이 총 4번 나올 거예요. 여기 중복되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뭐 이런 류의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A, B, X, Y, 1, 2가 있는데 여기 자리 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와 얘가 다 각각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이렇게 짝수계로 세팅해놓고 다 마주보게 앉혀라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여러분? 일단은 봐봐. 마주보는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마주보는 건 얘를 먼저 마주보게 앉혀 일단.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예로 치면요. A, B를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는 한 가지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A, B는 앉아놨고 마주보는 건 먼저 세팅해놓고 풀면 돼. 알겠죠? 그다음 남은 애들이 이제 X, Y와 1, 2가 있는데 얘도 봐봐. 얘를 그룹으로 짜면 요거를 뭐 A 그룹, 요거를 B 그룹에 치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의 A, B를 지정부터 해야 되겠죠. 그룹을 지정하고 이제 개별 라인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 큰 A, B를 요 라인을 지정하는 게 2팩. 여기 A, 여기 B가 결정이 됐겠죠? 나열하면 2팩, 2팩.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겁니다. A, B, X, Y, 뭐 1, 2, 3, 4가 있을 때 1, 2, 3, 네 이렇게 합시다.
얘를 원탁에 앉힐 때 A, B도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X, Y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 보통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저걸 선생님이 부정인데 부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알겠죠? 저런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어떻게 풀지? 6명을 원탁에 앉힐 때 얘둘 이웃하지 말고 얘도 이웃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 요런 걸 이제 부정인데 부정이라 불렀죠. 그쵸? 얘의 여사건. 얘 여사건이 뭐야? A, B가 이웃하거나 또는 X, Y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뭐 시우로 가볍게 적어보면 전체 같은 경우는 600 나누면 6이 거고요. 빼기 가로하고 합집합은요 각각의 연수 더 빼기 교집합. 그죠? 그러면 각각이라는 것이 A, B가 이웃하는 경우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탁에 놔요. A, B 꼼지락 플러스 원탁 마찬가지죠. 나요. 빼기 그죠? 교집합. 얘 묶고 얘 묶어서 하나, 둘, 셋, 4개를 원탁에 놔요. 꼼지락 2번. 이러면 끝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폼이 어찌보면 원순위에서 여러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내용들.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기본기, 개인의 실력차 뭐 이런 거 생길 거니까 그건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한 거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세팅이 잡혀야 되는 거 한 이 정도의 문제들, 알겠죠? 여기 뭐 자주 보이는 패턴들이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교대로 세우는 거, 뭐 사이에 2명 넣는 거, 뭐 1명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알겠죠? 그런 기본 유형들 케어하는 것과 저렇게 좀 그 조건들이 한 2개씩 묶여 있는 것들, 알겠죠? 그런 걸 처리하는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순위 파트고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가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인데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 알겠죠? 여기는 이제 기본 내용이 일단 뭐뭐의 순서로 뭐뭐의 순으로 나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망 문제가 있죠. 이 도로망 문제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숫자 쓰기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렇게 오른쪽 가는 거 A 위로 가는 거 B 해가지고 이제 나열하는 걸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패턴이 다 가능해야 되고 여기 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은 말 그대로 기본 유형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자기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 딱 해놔야 돼. 그리고 그거는 설명을 들어야 돼. 그냥 문제풀이로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설명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있어야 돼. 풀이만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게 그대로 안 나올 거 아니야. 저 구조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그 세밀한 특이 유형들에 대한 풀이 패턴을 외우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이 되는 접근은 외워놓는 게 아니라 이 풀이하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응용이 되거나 변형이 된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꼭 이제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따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들어있는 게 특히 도로망 문제를 얘기 좀 하자면 이게 이렇게 왜 뭐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물이 여기 딱 잡혔을 때 A에서 B로 간다.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 보통? 우물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가는 방향의 대각선 여기를 그 기준점으로 잡아서 알겠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점 하나만 빠진 경우는요 그냥 가는 경우에서 점을 지나가는 경우를 빼는 게 빠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물이 만약에 좀 넓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는 방향의 중간 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해주면 봐봐. 이게 이 도로망 문제는 이 우물의 개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우물이 여기 우물이 하나 있고 여기 우물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여기를 못 지나가고 여기를 못 지나가. 이렇게 나온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의 구조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A에서 B로 올라갈 때 우물이 여기 있다면 얘를 기준한 중간 지점을 여기랑 여기를 잡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우물 기준에도 얘 우물에 대한 그 기준하면 여기 잡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대각선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대각선이. 그러면 이건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세 가지로만 분리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물을 여기는 안 주고
이어지지 않게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를 준다든지 이렇게만 나와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를 기준하면 여기가 되고 얘를 기준하면 이쪽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지금 이 상태라면 어차피 문제는 요 놈을 기준 가든 요 놈을 기준 하나로 밀고 가야 되는데 쌤이 유사한 문제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대로 그려놓고 풀어볼게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맞나? 여기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봐봐, 여기가 A입니다. B. 여기서 올라갈 때 얘가 오물이 잡혀버리면 여기랑 여기를 기준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가운데 끼잖아. 얘를 기준하면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 개로만 그냥 밀고 가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쪽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쌤 저는 그냥 이쪽 기준 가겠습니다 한 친구들은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려 이렇게. 그게 나아. 알겠죠? 그런 다음에 봐봐. 여기서 지금 일로 가는 거야. 그냥 풀면 되고 한 가지죠.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그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봐봐. 여기를 뭐 C, D라 했을 때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끝.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C로 가는 경우는 봐봐. A에서 C로 갔다 B로 가는 경우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나누기 4팩일 것이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봐봐.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왔으면 한 칸 그냥 올라간 다음에 여기는 또 직사각형이 완전체니까 공식이 가능하죠. 3개, 2개. 5팩 나누기 3팩, 2팩이 풀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물의 그 대각선이 맞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밀고 가되 특이 포인트들의 중간 지점이 있을 거야. 그것만 잘 해결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분리시켜 풀면은 해결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도로막 문제고 여기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냥 조건들이 끼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알겠죠? 조건들이 끼는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뭐 7계단 올라가는데 한 번에 2계단 또는 1계단 간다. 이게 가장 개념 문제죠. 그러면 7계단 올라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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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뭐 2번, 2번, 1번, 1번, 1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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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런 조건들이 개입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본법만 잡아놓으면 그 나머지 일반 조건들 뭐 이웃하고 교대로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서 이제 실력이 좀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라 유형을 짤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풀이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중복순열 파트는요 얘는 뭐 공식은 우리가 이제 n 파이 r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말자 그랬죠? 그냥 이제 경우의 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나올 거니까 해결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기본 유형이나 할 만한 포인트들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면은 바로 그냥 이제 문제를 이해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그나마 좀 조금 걱정이 되는 유형 하나가 뭐냐면 집합의 순서상 문제. 여러분들 그나마 챙겨놓을 만한 것들은 요거.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순서 같은 경우는 풀이 전략을 이렇게 적어놨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를 넣는 방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아마 노트 필기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 뭐 S란 집합이 A란 집합이 아닌데 S란 집합이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집합을 적은 김에 기본 규칙 더 할까요? 여러분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죠?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중복순열입니다. 몇 가지죠? 성환 몇 가지일까요? 3 아닌 3? 3? 거나 몇 가지 혹시? 8가지 그죠? 2의 3승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1은 집합 만들 때 넣으면 안 되고 2도 넣으면 안 되고 1은 넣어야 되고 2는 넣으면 안 되고 3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3을 할 수 있는 게 2가지
4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4로 해서 두 가지. 5도 두 가지. 알겠죠? 두 번째로 비교해야 될 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얘는 도형 어떻게 푸는 돼? 민성 어떻게 해? 5C. 5개의 원소 중에 2개 선택해서 그걸로 집합 만들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공개 알겠습니까? 요거는 부분적 개수 구하는 기본 기고요. 집합의 수능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동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을 만족하는 집합 A, B에 여러분 연습장 있으시면 잠깐에서 구해보세요. 집합 A, B에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풀어봐봐. 요거 1분 드리겠습니다. S라는 원소 집합은 1, 2, 3, 4, 5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순서상 집합 A, B의 개수를 구해라. 나왔습니다. 풀어보세요. 봐봐. 이게 아까 내가 지금 오늘 정리하는 거니까 알겠죠?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 요것만 풀면요. 야 이런 게 집합의 수능상 개수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랬고요.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요. 맞아야 돼. 그래놓고 알겠습니까? 원소를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의 핵심은 여기죠.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소를 우리가 넣어감에 따라서 집합의 수능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자 1이란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오케이? 그잖아. 1이란 원소가 봐봐. 이게 이런 거야. 1이란 원소가 1번에 들어가 버리면요. A랑 B에 둘 다 1을 넣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1이란 원소를 2번 넣는 이게 구조를 이해해야 돼. 기본 딱 유형에서는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 1을 만약에 2번에 넣는 경우는요. B에만 1을 넣고 A에는 1을 안 넣겠다라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1이라는 원소가 3번에 들어가 버리면요. A, B에 둘 다 1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의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5개를 여기에 때려 넣어버리면 이제 항상 얘는 만족할 거 아니야. 내가 그림 자체를 얘를 만족하게 그렸기 때문에 조건은 해결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는 경우에 따라서 모든 순서상이 나와버리는 건데
얘는 골 때리는 건 요 말 때문에 골 때리는 거죠. 공집합이 아니게 만들어라 이 말인 거니까. 알겠죠? 그럼 공집합이 아니게 만들려면 누가 중요하냐면 1번이 중요한 거야. 왜? 여기에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1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 버리면 공집합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쵸? A가 공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1번에만 원소가 한 개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죠? 공집합은 없습니다. 이해겠습니까? 포인트는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결론은 뭐야? 5개의 원소를 1번, 2번, 3번에 다 집어넣을 때 그죠? 1번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번에 원소가 한 개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3개 들어가는 경우, 4개 들어가는 이걸 풀 바에는 그죠? 6번이 낫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그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에서 1번의 원소가 없는 케이스를 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요. 1로 할 수 있는 게 3가지, 2로 할 수 있는 게 3가지, 3도 3가지, 3의 5승에서 1번의 원소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1번의 원소 안 넣으면 되겠죠. 그럼 1로 할 수 있는 게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다 2가지. 2의 5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패턴들이 이거 그 비반 친구 노트에 아마 필기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렇게 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봐봐. S가 A일 때 예시 문제입니다. S가 A일 때 A가 B에 포함되는 A,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포함 관계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각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있잖아. 얘는 그냥 단순하게 3의 5승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하나 더 끼는 순간 저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1번엔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그 복사해준 필기장에는 적혀있진 않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문제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방금 풀었죠? 3의 5승에서 2의 5승을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 시소산 경우의 수에서 1번의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즉 공집합이 생기는 그런 경우의 수를 뺀 거죠. 체크되겠습니까?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얘도 또 다르게 나오는 말장난입니다.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A, B의 개수를 구해라. A, B 같은 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상황이 됐습니까? 서로 다르단 말을 해버리면 어떤 조건이 끼냐면 이번에는 봐봐. 서로 다르려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중에 이번에는 2번이 중요한 거야. 2번에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돼. 요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2번의 원소가 한 개가 딱 들어가 버리면 A, B는 다른 게 되는 거죠. 2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 버리면 A, B는 같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유형의 다른 어떤 표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번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라 이 말인 거지. 답은 위에 거랑 같겠죠. 왜? 번호의 위치만 다를 뿐.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여기다 이 유형에만 힘을 준다. 그럼 4번 같은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공집합이 아니면서 알겠죠? 서로 다른 A, B를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6번으로 풀죠.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도 6번으로 풀죠. 이거 풀어봤잖아. 6건으로 푸는 두 문제가 AND로 엮여 있다고. 이런 걸 쌤이 부정 AND 부정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심한 문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부정에 대한 역금으로 알겠죠? 부정 AND 부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만드는 패턴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유형을 짤 때마다 많이 보여드리는데 특히나 이 문과 친구들이 이제 수능 문제 대비하면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얘도 부정 AND 부정이 이슈인 거야. 왜?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달라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도 원소가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풀느냐? 한글로 써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뺍니다. 뭘 빼냐면 1번에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는 2번에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빼면 돼요. 저렇게 될 수 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국어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번에 적어도 한 개 원소가 들어가면서 AND 2번에도 적어도 한 개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니까.
그럼 그 놈의 부정은요. 1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거나 2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이만인 거지. 그래서 파는 이렇게 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의 5승에서 뺍니다. 마찬가지 합집합이니까 1번의 원소를 안 넣는 경우는 2의 5승이었죠. 위에서 해봤으니까. 2번의 원소 안 넣는 경우는 2의 5승이죠. 빼기. 둘 다 원소 안 넣는 경우는 다 3번에 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 체크됐습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그 중국 수준에 나와 있는 집합의 순서상 관련된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죠. 요걸 기본폼으로 잡아놓고 이제 또 집합 문제 풀어야 돼. 물론 또 거기 있는 디테일에 대한 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뭐 또 미스가 날 수 있겠지만 알겠죠? 이 정도의 접근은 잡아놓고 문제 풀이를 연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복조합이죠. 좀만 힘내주세요. 빨리 하고 간결하게 끝내드릴게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만큼은 선생님이 보통 외우라고 하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유형을 이해하는 게 맞고, 알겠죠?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을 자꾸 해야 돼.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확실히 이해해야 돼. 알겠죠? 중복조합은 그 초반에 선생님이 아마 5개 유형을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기 좋은데 정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외워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확실하게. 뭘 외우라고 했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을 만족하는 10으로 할까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하라. 몇이야? 3, 10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 체크해놔. 확실하게 질문해서 확실하게 공부하자. 알겠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요게 좀 그 꼬리를 달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의 개수 몇 개? 3의 7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B는 1 이상이고요. C는 의미하는 정수입니다. 인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얼마? 3인치 11 나도 헷갈려. 맞는 것 같습니다. 3인치 11 요거는 이제 바로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야. A를 A--2라고 치환을 하고요. 치환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B는요 B 다시 플러스 1이라 치환. C는 건드리지 말고. 알겠죠? 그럼 봐. A-0을 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2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2 넣어버리면 0 그죠? 얘는 의미하는 정수. 이해되겠습니까? 0 넣으면 1, 1 넣으면 2, 2 넣으면 3, 얘도 의미하는 정수. 오케이? 집어넣어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집어넣어버리면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는 10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더해서 1이 넘어왔을 때 10을 냈을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대입하고 넘기고 오는 숫자 알겠죠? 얘를 만족하는 얘는 의미하는 정수 상태인 거죠. 답은 민성이 말대로 3H 1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쪽 장난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 싹 다 치환 문제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본격적인 진행을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중에서 숫자는 크게 할게요. 20을 갑시다. 중 홀수가 2개 짝수가 1개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그죠? 어떻게 하면 돼? 3개의 합을 20 만드는 자연수 중에서 홀수 2개, 짝수 1개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3개 중에서 2개부터 선택. 왜? 걔는 홀수야.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A, B는 홀수라 치고요. C는 짝수라 치겠습니다. 홀수라 치고 짝수라 칠게요. 됐지? 이제 뭐 해야 돼? 치환해야죠. A를 뭐라 치환할 거야? 2 홀수 뭐라 보여야 돼? 2A 다시 플러스 1로 하든 2A 다시 마이너스 1로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알겠죠? 만약에 내가 2A 다시 플러스 1로 했다면 이 A 다시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의미하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0을 넣어버리면 1부터 홀수가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2A 다시 마이너스 1로 치환했으면 이때 A 다시는 뭐가 되는 거야?
A 대신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보통은 홀수는 얘로 많이 표현하죠. 알겠죠?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가 쓰기 편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2b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자, C를 짝수라 표현하지 짝수는 뭐라 표현해야 돼? 보통은 2C-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왜? 원래가 자연수잖아 지금. 0이 되면 안 되잖아. 만약에 0이 되는 환경이라면 얘를 의미 아닌 정수로 하면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이게 문제 자체가 자연수 A, B, C 중에서 홀수 짝수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1부터 들어갈 수 있어. 0은 못 들어가. 알겠죠? 0부터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려면 얘는 어떻게 치환하냐면 2C- 플러스 2로 치환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0부터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라는 걸 알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가 뭐 3의 배수, 4의 배수, 4으로 난 나머지가 2인수, 2로 난 5로 난 나머지 3인수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때 내가 뭔가 치환했을 때 그걸 자연수로 치환한 건지 의미 아닌 정수로 치환한 건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런 변화들에서 뭔가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는 그냥 2C-로 할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는 많이 쓰는 게 자연수. 알겠죠? 그럼 주어진 문제 적용을 하면 봐봐. 얘를 집어넣어야지. A는 2A-로 할게요. 2A- 플러스 1. B도 2B- 플러스 1. 그럼 봐봐. 이때 A-와 B-는 의미하는 정수야.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돼. 오케이? 짝수는 보통 2C-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대신 이렇게 해버리면 C-는 자연수야. 이런 거 한 개 미스나면 틀리는 거 아시죠? 알겠죠? 꼼꼼하게. 그러면 A. 얘는 헷갈리니까 바로 대입을 쓸게요. 2A- 플러스 1과 B는요 2B- 플러스 1 플러스 1, C는요 2C-입니다. 다 20이 되는 거죠.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이 넘기면 18 되는 거고요. A-, B-, C-가 9인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럼 몇이야 이거? 3H 8. 그죠? 왜? 얘는 자연수, 얘는 의미 아닌 정수. 한 개 하면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다르게 풀면 안 돼. 3H 8.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패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 여기 라인에 꼬리를 좀 더 달면 여기 꼬리가 좀 안 좋아. 꼬리 달면 잡았어. 치울게요. 결과는 요런 문제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 절대값이 들어있는 가벼운 문제 맞죠? 인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가 쉬워지려면 이렇게 쓸게. A, B, C는 0이 아니야. 0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 0이 개입되면 어려운 문제. 알겠죠? 왜냐면 왜 어렵냐면 일단 요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가 7을 만족하는 그 정수 A, B, C 개수는 어떻게 푸는데 일단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뭐라 하면 돼? 얘를 치환하는 느낌인 거야. 절대값 A를 X, 절대값 B를 Y, 절대값 C를 Z가 치환할게요. 이것도 치환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세 개의 합이 7 만드는 자연수 개수일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3H 4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공기가 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러다 뭐 해야 돼? 왜 2가 들어가? 그렇죠. 이 3H4는 세 개의 합이 7 만드는 자연수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뭐 2, 3, 2라 가정하면 알겠죠? 절대값 A가 2가 되는 거고 절대값 B가 3이 되는 거고 절대값 C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길 수 있어? 부호가 절대값이 라는 건 A는요 뿔마 이거 가능하죠. 두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절대값이 3이라는 건 B가 뿔마 가능하겠죠. 뿔마 가능하겠죠. 2에 3승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0을 빼준 이유는 뭐냐면 0이 개입돼 버리면 0이 돼 버리는 경우는 이제 부호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걔가 이제 이슈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봐봐. 선생님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려워집니다. 난이도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0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돼. 1번 저 세 개 중에 0이 2개인 경우 2번 0이 1개인 경우 3번 0이 없는 경우 3번에 0이 없는 경우가 이게 답이겠고
알겠죠? 0이 한 개인 경우로 쓰인 프로그램 0이 한 개인 겁니다.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 걔는 0이야. 난리. 됐어? 둘의 합이 7 만드는 거 풀면 돼 똑같이. 알겠죠? 둘의 합이 7 만드는 거 2H5가 되겠죠. 자연수니까. 거기에 부호배랑 두 번 생기겠죠. 2H5. 뭐 이런 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 이 눈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혹 나오는 문제들이 뭐 이런 게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D 제곱 뭐 이런 거 20인 자연수 개수고요. 이런 하나만 변태인 거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5D 뭐 30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렇죠. D부터 결정해서 D가 1일 때, D가 2일 때, D가 3일 때 나머지 조금씩 처리하면 되겠죠. 요 라인에 숫자 만들기 라인에 있는 것들 잘 챙겨 놓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빨리 갈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승 7승 할까요? 7승을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H7 이렇게 딱 이건 암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또 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 전개할 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요거 얼마야? 얘를 전개할 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네? 아니요. 3H6이죠. 이게 3H7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봐봐. 아까 세 개의 여기에서 나오는 전개를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가 3H7이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가로가 7개가 있는데 7개 가로 중에 한 군데 가로에서 문자 한 개씩 뽑아서 붙이는 거잖아. 분배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세 개의 문자를 총 7개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중복 허용이죠. 같은 걸 뽑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A를 포함하려면 A를 무조건 한 개 뽑아야 돼. 이게 자연수 문제 똑같은 거야. A를 한 개를 미리 뽑아놓고 남은 3개 가지고 6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죽인 거야. 알겠습니까? 뭐를 포함했다라는 건요. 걔를 먼저 뽑으면 됩니다. 이 중복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먼저 뽑아야 되면 걔를 먼저 뽑아놓고 풀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성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푸는 게 3H7이 되는 이유가 3개의 문자를 7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A를 포함하려면 A를 미리 한 개 뽑아놓고 3개를 6번 뽑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 A가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런 식의 패턴이고 요거는 뭐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후보 A, B, C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 7표 이러면 3H7이죠. 노트가 있으니까. 그치? 이 기명 투표로 하면요 7표 이 3회 7승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뭐 기본 얘기라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공 사탕 5개와 구별되지 않는 같은 초콜릿 3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를 구해라. 여기도 이슈가 많죠. 수능 문제가 많아서 일단 얘는 얼마야? 구별되지 않는 사탕 5개랑 구별되지 않는 초콜릿 3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였어요. 단 받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못 받는 애가 있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3H 5 곱하기 3H 4로 할게요. 숫자가 같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4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구별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중복조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서 봐봐. 문제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단 모든 학생이 각각 1개 이상 사탕 또는 초콜릿 중을 못 받는 학생은 없다. 이렇게 문제 내볼게요.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A, B, C가 사탕 5개와 초콜릿 4개를 그냥 뿌려서 줄 건데 중요한 건 야 3명 중에서 뭐라도 하나 받아야 돼 이 말인 거야. 뭐 사탕 1개 받든 초콜릿 1개 받든 알겠죠? 아무것도 안 받는 애는 있으면 안 돼 이 말인 거야. 이해했어요? 이러면 어려워진다고.
만약에 왜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냐면 요 중간 단계 문제 하나 얘기해 보면요. 뭐 사탕을 적어 단계 받아야 돼 이런 건 쉽단 말이야. 만약에 사탕만 기준했을 때 적어 단계 받는 경우는요. 사탕을 미리 한 개씩 주고 나머지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근데 두 가지 어떤 그 내용물이 있는데 이 중에 뭔가 기준이 없이 알겠죠? 야,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이게 되게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둘 중에 어쨌든 개수가 적은 게 이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을 먼저 얘기해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초콜릿이 3개짜리 문제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아. 4개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초콜릿을 먼저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럼 초콜릿을 나눠줄 때 초콜릿을 한 명이 다 받는 경우와 두 명이 받는 경우와 세 명이 다 받는 경우로 분리시켜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사탕이랑 초콜릿이 같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나눠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콜릿을 먼저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준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초콜릿을 나눠줬을 때 이제 못 받은 애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따라서 사탕을 주는 케이스가 달라지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구분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초콜릿 기준 난 초콜릿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먼저 한 거야. 초콜릿 기준 한 명만 받는 경우 두 명만 받는 경우 세 명이 다 받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초콜릿을 한 명만 다 받는 경우는 3C1로 초콜릿 다 줘버리고 그죠? 초콜릿 4개가 몰빵됐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탕이 5개 있죠? 그럼 봐봐 A는 받든가 말든가 상관없지만 얘는 무조건 1개 이상 얘도 1개 이상 받아야 돼. 그러면 5개 중에 1개, 2개를 줘. 그럼 3개 남았지. 3개는 아무 때나 뿌려. 3H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초콜릿을 2명만 받는 케이스는요 3명 중에 2명 선택 A, B라 가정할게요. 초콜릿은 쟤네들 받을 거야. 자 4개 중에 2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죠? 이른바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자연수 A, B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나눠주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콜릿 4개를 1개씩 미리 줘.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2개 남았지? 2개는 뿌려. 2H2 초콜릿 다 줬어. 됐어? 그럼 초콜릿을 얘들은 받은 상태인 거야. 사탕 5개가 있죠? C한테 무조건 1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1개 줘. 그럼 4개 남았지? 아무 때나 뿌려. 3H4 선생님이 지금 아무 때나 뿌리라고 할 때 이런 게 가볍게 튀어나와줘야 돼. 그게 기본이 잡혀있다는 소린 거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3명 받는 경우는 초콜릿을 하나 줘. 그럼 1개 남았어. 그 1개는 셋 중에 1명 뽑아서 아무나 줘. 그럼 누가 받았겠지? 3명 다 초콜릿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탕은 그냥 뿌리면 돼. 3H5 다 더해야 정답입니다. 이러면 어려워지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요런 얘기들, 요 어려운 것들은 적어볼게 잠깐. 그리고요 마지막 중급초 얘기입니다. 제가 아예 큰 전체를 다 얘기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봐. 봐봐. 함수의 개수입니다. 뭐 가벼운 조건이 끼는 건 다 아실 거니까 첫 번째 뭐 일단 노트에 있는 그 얘기를 또 하시죠. 여러분 노트를 안 보시니까 그냥 노트 들고 가고 뭐봐. 1번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아무나 빨리 얘기해줘봐. 몇 개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6의 4제곱 중복 순열이죠. 이 함수의 개수가 문제로서 나오는 게 거기에 우리가 배운 모든 소단원 유형이 다 있어요. 두 번째 이거 1대1 함수죠. 1대1 함수가 되는 개수 몇 개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죠? 세 번째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런 것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공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몇 가지야? 6C4 조합이죠. 이게 여러분 단순 암기보다는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을게. 얘는 뭐야? 6H4 요게 일단 기본 잡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면은 봐봐요. x에서 f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두 개짜리 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인 함수의 개수를 보라. 얘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요? 5개를 2개를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함수 만드는 경우의 수. 한 개당 2개를 찍을 수 있으니까 2의 5승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것은요. 5개가 다 1을 찍거나 다 2를 찍으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2를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기말 범위가 확률까지 들어갈 텐데 기말로 가버리면 저기 공역에 3개짜리도 문제가 나올 소지가 좀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이 카테고리상 별로 맞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뭐 함수 개수의 기본기는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조건이 끼죠. 그 조건들은 해결해주고 이거에 맞게끔 정리를 하되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이쪽이죠. 이 중복조합이 이쪽에 껴있다 보니까 얘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모든 이 기본 유형들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뭔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알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죠? 특히나 이쪽 라인에서 특히 얘 나눠주는 문제 있죠? 이쪽이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이 3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이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생들 가져오기도 편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쌤이 요런 유인데 얘랑 똑같지 않으면 여기 뭐 다른 초콜릿 4개랑 같은 사탕 5개 뭐 이럴 수도 있고. 알겠죠? 막 섞습니다. 그것들을 잘 케어하는 능력치가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 각각의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보고 질문이 필요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 경우의 수는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그나마 많이 보이는 그런 유형들만 정리해 드린 거고 여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유형으로 따지면 너무 많잖아. 그렇잖아요. 조건들을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앞으로 남은 직전대의 어떤 그 자기가 좀 안 되는 유형들을 좀 케어하는 그런 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돼야 잘 케어가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배운 이제 2항 정리는 여러분 2항 정리는 여기가 확실히 명확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틀린다는 것은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했는 걸 까먹었다는 얘기 알겠죠? 왜 이쪽은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유형이 명확하게 나오는 파트라서 알겠죠? 요거는 확실하게 다 케어를 해야 돼. 얘는 다 먹어야 되겠고 무조건 알겠죠? 2항 정리는 이런 거였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할 때 그죠? 우리가 조합을 통해 전개할 수 있다는 건데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은 A로 정하든 B로 정하든 정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A로 기준을 정한다면 N부터 할게요. 모양이 여기 이쁘니까 N 더하기 NC 빵부터 가야지. 그럼 아예 모양이 이쁘면 B로 잡을게. B로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B를 기준해서 빵번 B를 뽑았으면 A를 N개 그죠? 플러스 NC1에 네, 시간 좋으니까 모양이 안 이쁜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N으로 A로 가겠습니다. N개 중에 빵번 A를 뽑으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쓰기가 이쁘니까 N스 플러스 N개 중에 한 번 A를 뽑았으면 B에 N-1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N개 중에 N번 다 A를 뽑았으면 A, N 이게 기본 폼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쌤이 크게 문제가 2가지 계산 파트와 공식 암기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뭐 계산 파트 라인을 정리해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다 예시로 할게요. 첫 번째 예시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분의 1 정도로 할까요? 5승에서 나올 수 있는 x 4승의 개수를 구해. 이런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기본 문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의 가로 중에 얘나 얘를 뽑아내라는 건데 그렇죠? 얘를 몇 개 뽑아야 4차가 나올 수 있을까요? 3개, 2개. 3개, 2개. 이게 만약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만약에 선생님 저 모르겠어. 2개, 3개를 했습니다. 체크를 먼저 해보세요. 얘를 2개 뽑으면 x 제곱을 2개 뽑았을 것이고 곱하기 얘를 3개 뽑았으면 x 3승분의 1 됐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x 4제곱이랑 세제곱 약분되니까 x 1차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죠. 그때 얘는 지금 2차고요.
얘는 마이너스 1차입니다. 그죠? 둘의 차이가 3이 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다루기가 편해. 그러면 얘를 한 개 늘리면 이게 3차가 올라가요. 얘를 한 개 늘리면 3차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차수가 1차가 나왔다면 얘를 한 개 늘리잖아. 그럼 4차가 되는 거야. 한 개 또 늘려 그럼 7차가 되고 이런 식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를 한 개 늘려서 3차가 떨어지면 x의 마이너스 2차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세팅만 봐도 얘가 구성될 수 있는 항들이 바로 보이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뭐 결론은 얘를 3개, 얘를 2개 뽑는 게 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항만 뽑아보면 기준 A로 갈게요. 5개 중에 3군데서 2x 제곱을 뽑았고 남은 2개의 가로는 x분의 1을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잘 나오는 게 얘는 문제식으로 할게요. 뭐 x 플러스 두 번째 식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뭐 x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의 곱의 형태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x 제곱이랑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이 곱해져서 얘가 튀어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1차랑 여기서 1차 곱해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상수와 여기 2차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바로 계산만 좀 해보면 여기서 2차는요 3개 중에 2개니까 32 x제곱이 1승 곱하기 여기 상수항은요 그냥 뽑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내고 곱한 거니까 상수가 1일 거 아니야. 그렇죠? 뭐 2항 정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굳이 2항 정리할 필요가 없죠. 고놈을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3개 중에 1개 x를 뽑았고요. 남은 2개가 2가 될 것이다. 4개 중에 1개 2x를 뽑았고요. 남은 3개가 마이너스 3승이겠지. 계산을 하면 되고.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상수항은 2의 3승이야 8 곱하기 여기 제곱항은 4개 중에 2군데서 2x를 뽑았고 남은 건 마이너스의 제곱이겠지. 계산도 한 다음에 더해주면 개수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패턴. 그리고 계산 파트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2x 제곱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5승에서 예를 들면 이거 뭐래주구나. 이거 갈게요. 그래서 x 3차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것들. 3개 이상의 항이 나와 있는 케이스. 알겠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를 뽑는데 총 5개를 뽑을 때 3차 만들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얘를 제일 많이 뽑으면 첫 번째 케이스. 얘를 1개 뽑고요. 1개 뽑고 3개 뽑으면 나오겠지.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얘를 안 뽑고요. 얘만 3개 뽑고 얘 2개 뽑으면 나오겠죠. 말고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3개짜리 뽑는 방식이 이런 거죠. 5개의 가로 중에 한 군데서 2x 제곱을 뽑았어. 가로가 4개 남았지? 그 다음 뽑으면 돼. 얘 1개. 4개 중에 한 군데서 x를 뽑았어. 마이너스 1 가로 3개 남았죠. 삼성 나왔겠지. 마지막 건 뽑을 게 없으니까 조합이 들어가지 않겠죠. 마찬가지 얘도 빵개는 무시하면 됩니다. 5개 중에 3군데서 x를 뽑았고요. 남은 2군데서 마이너스 1을 뽑았겠지. 연산한 다음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일단 계산 파트에 들어있는, 알겠죠? 유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파트로 들어가 버리면 공식은 예시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C 빵 더하기 3 곱하기 10C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C 2 더하기 쭉 가세요. 3의 10승 곱하기 10C씩 이거 얼마야? 성은 얼마야? 이렇게 돌자. 이렇게 성민 얼마야? 4의 10승이죠. 왜냐면 요걸 보고 봐봐. 요걸 보고 어떻게 봐야 돼? 1 플러스 3의 10승을 전개한 거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문제 유형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7에 20승 뭐라 하죠 그냥 을 6으로 3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요 공식에 연결되어 있는 유형이 이거야. 잘라는 유형이. 요 공식이 뭐였냐면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nc 빵 더하기 nc1의 x의 1승 더하기 nc2의 x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cn의 x의 n제곱이다. 이거잖아. 그죠? 요 공식에서 얘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죠. 그러면 이 36을 주는 이유가 6의 제곱이라서.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6의 20승을 전개하면 20시 빵에 20시 1 곱하기 6의 1승 더하기 20시 2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쭉 갈 건데 여기 D는 싹다 6의 제곱, 6의 3승이 갈 거기 때문에 36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만 산수해서 얘가 얼마인데? 6 곱하기 20, 121, 121을 36으로 나누시면 나머지 나오겠죠. 정답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공식 암기죠. 여기는 뭐 이해보다 암기입니다. 두 번째 공식 10으로 해서 가죠. 10시빵, 10시2, 10시4, 10시10까지야. 얼마야? 성은아 다시 기회 드릴게요. 이게 9승입니다. 9승. N을 할 수 있어. 그죠? 오케이? 10시 1 더하기 10시 3 더하기 10시 5 더하기 10시 7 더하기 10시 9 얘도 2의 9승. 그죠? 근데 짝수항 쪽에 짝수차 쪽을 만들 때는요 여기 이 10시빵이나 10시차 같은 거 빼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 뭐 2의 9승 빼기 1, 뭐 2의 9승 빼기 2 뭐 이런 거 잘 처리해 주시고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유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이런 거 11시 6 11시 7 11시 8 다 쓰자. 이거 얼마야? 뭔기야? 얼마야? 2에 10승. 지금 20승. 그죠? n이 홀수인데 뒤쪽 절반 이렇게 앞쪽 절반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 쓸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거 구하려면 이거 무슨 공식이야 이거는? 파스칼이지 파스칼. 그죠? 파스칼 공식이 이제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 N 플러스 1CR 플러스 1 되는 게 파스칼인데요. 파스칼을 적용하려면 이게 이쪽 라인의 공식이랑 파스칼과 뚜렷한 차이가 되는 건요. 파스칼은 앞에 n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죠. 우리가 외운 기본 공식은 n이 다 똑같습니다. 다 11이고 다 10이고 다 똑같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쪽이 파스칼인데 파스칼을 쓰려면 두 개는 그냥 한 세트는 나와야 돼. 두 개는 n이 같아야 돼 이렇게. 근데 지금 n이 같은 게 없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노트에 있는 공식은 여기 앞에 20빵이부터 적혀있는 공식이란 말이야. 이 장난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 30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30빵 1이잖아. 1은 뒤에서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야 파스칼 적용이 가능합니다. 얘 둘의 합은요 40 되겠지. 그죠? 얘 둘의 합은요 52 되겠지. 얘 둘의 합은요 63. 그럼 요까지 합이 63이라는 건 규칙을 보세요. 앞에 것만 1 추가되면 됩니다. 이까지 합을 밀고 오면요 96이 되겠죠. 정답은 96 빼기 1이다. 1 잘 챙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파스칼을 적용하는 문제도 있다. 알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변형이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3승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풀어줘야 돼. 1 플러스 x의 4제곱, 1 플러스 x의 5제곱, 1 플러스 x의
20승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도 파스칼이죠. 이게 다 눈에 익어야 됩니다. 요거 답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두 개의 가로 중에 두 개 뽑으면 되는 거죠. 2c입니다. 2c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x제곱 개수 뭐야? 3c죠. 3c 더하기 이거 노트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4c 쭉 가서 20c까지 합을 구하란 말이지. 그죠? 얘가 얼마인데? 3c 3이잖아. 그렇죠? 얘랑 더하면 뭐가 돼? 4c 3이 되겠죠. 얘랑 더하면 5c 3이 되겠죠. 그죠? 얘는 둘 다 더해지는 구조죠. 21c 3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들이 이항 정리는 요거는 기본 공식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연아 좀 힘내봐. 그 다음에 기본 노트에 필기는 안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내신을 위해서 꼭 공부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요 놈입니다. 10c빵의 제곱, 10c1의 제곱, 10c2의 제곱 더하기 10c 11의 제곱. 이거 얼마야? 이 결과 얼마야? 민성 얼마야? 이거 안 돼 있지? 건 얼마야? 수연아 이거 얼마야? 성민 얼마야? 아닌데? 너 잘못 들려고 있는데. 도현 얼마야? 이거 20c 10입니다. NC빵의 제곱부터 NCN의 제곱까지 하면요 2NCN입니다. 알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여러분 여러분 학교 기출 풀러오면은 여러분 만났는데 그때 문제 내볼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8, 90, 1 곱하기 5C 4를 하죠. 더하기 9C 2 빵부터 해야 된다. 9C 빵 5C 5 9C 1 5C 4 9C 2 5C 3 9C 3 규칙 보이죠? 5C 2 9C 2 5C 아닌데 9C 4 돼야 되겠죠? 5C 1 9C 5 50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역대 기출 중에 두 번이나 나왔다. 그 문제. 그럼 보면 이제 저거 착착착착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얘의 증명 과정에 들어있어요. 이거에 연계된 문제인데 이 공식을 적용하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얘가 왜 얘가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지 이런 거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내가 해볼게.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니까 이게 특징이 둘의 합이 한 5야. 이게 둘의 합이. 알겠죠? 오케이? 둘의 합이 5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쌤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게 2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냈고 그 2년 전에는 2년 터울인데 그 2년 전에는 이렇게 냈어요.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있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둘의 합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이상해진다고. 오른쪽에 있는 50방을 바꾸란 소리야. 이렇게. 일단 바꿔야지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봐봐. 이 90방, 91, 92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x의 9승이랑 1 플러스 x의 5승을 떠올리는 얘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밑에 적을게 있어요. 여기 쓸게요. 1 플러스 x의 9승이랑 1 플러스 x의 5승을 떠올려서 여기에서 x 5차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항정리는 변형될 수 있는 만한 포인트들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외워두고 있어야 돼. 이 얘기야.
그럼 봐봐. 이게 얘 둘을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는 얘의 개수 적으면요. 여기에서 오차랑 상수항. 얘는 상수항 출발이네. 상수항 오차. 1차, 4차, 2차, 3차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봐. 여기서 상수항이랑 여기서 x 5차랑 1차랑 4차랑 쭉 가서 5차랑 상수항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보여보면 여기서 나와서 상수항은요 90방이죠. 여기서 나와서 5차는요 55죠. 곱한 거랑 저기서 나오면 1차는 91, 4차는 54 이렇게 되겠죠. 쭉 가서 95 곱하기 50빵까지 다 더하면 정답. 이랬어요? 그걸 구해라 이 말이지. 오케이? 물론 얘 둘의 곱에서 얘의 개수를 저렇게 구하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구해? 아, 얘 둘 합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1 플러스 x의 14승이야. 그죠? 여기에서 x 5차 개수 구하는 얘기야. 답은 14C 5가 답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 정답은 14C 5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딱 알고 풀어야 돼. 오케이? 예,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유형은 아니고 이거 어려운 유형이죠. 그러니까 나오면 어려운 유형이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그냥. 이런 어려운 유형은 나오는 빈출 확률이 되게 높은 건 아니니까 알겠죠? 예, 여러분 케어를 딱 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2년 전, 4년 전에 나왔으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서 잘 기억해놔라. 혹시 모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정리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 요거 이제 유형 업 레벨의 첫 번째 점 챙겨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는 안 내는 모양인가 보긴 한데 이 10C빵 마이너스 10C2 더하기 11로 갈게요. 얘의 값을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11C 1 마이너스 11C 3 더하기 11C 5 얘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몰라 그냥 한번 들어나 봐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것도 암기입니다. 여기 원래 2학년은 암기야. 여기 암기거든. 얘를 구해라 혹은 얘를 구해라 이런 거죠. 이게 그 짝수 쪽이랑 홀수 쪽인데 짝수 쪽에 뿔마 홀수 쪽에 뿔마 이걸 물어본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하게 돼 있어야면 1 플러스 i에 11승을 전개해서 여기에서 알겠죠? 짝수 쪽에 뿔마는 이게 실수 부분이고요. 홀수 쪽에 뿔마는 허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쌤이 그 증명 말고 풀이만 마무리해보면요. 1 플러스 i의 11승에서 실수와 허수는 어떻게 찾느냐? 1 플러스 i의 11승은 이렇게 분리해야 돼.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으로 분리시키고 해야겠죠? 이건 다시 1 플러스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의 5제곱으로 이렇게 분리시키신 다음에 알겠죠? 1 플러스 i 곱하기 얘가 전개해봐 2i거든. 이게 2i 얘가 5승입니다. 1 플러스 i에 2의 5승이 32니까 32에 i 5승이 i예요. 다시 이걸 분배하면 32i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2 원래 실수가 앞에 쓰는 거니까 32i.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32일 것이고요. 얘는 답이 32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허수 부분이 여기 앞에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1 플러스 i의 11승을 여러분들 전개해 보시면 바로 증명은 돼요. 이걸 전개한다는 게 뭐냐면 11C 빵 더하기 11C 1의 i 더하기 11C 2의 i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요거까지. 요거는 이제 얘가 제일 나올 확률이 아주 작아요. 거의 뭐 안 나오는 게 높은데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이게 또 여러 강타임쌤들이 이제 그 바운더리 분명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유를 건드리지. 얘는 오히려 잘 건드리고요. 알겠죠? 이건 특이 유형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케어해서
점검을 싹 해보시고 알겠죠? 요 영상을 쌤이 바로 올려놓을 거니까 이걸 영상으로 뭘 이해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만날 거니까 자기가 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뭔가 다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냥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던지고 넘어간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 소재만 챙겼다가 꼭 개별 질문하시고 지금 바로 질문 되니까 개별로 설명할 테니까 알겠죠? 큰 틀은 이렇다. 그래서 이번 확통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부적인 그 기본 포인트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뭔가 쌓이는 게 생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리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점검해 보시고 개별 질문 필요한 건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이 국어 클리닉 갈 친구들은 여기 잠깐만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넘어가세요. 알겠죠? 원달쌤 기다려 계시니까 넘어가서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